EDU라는 프로젝트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제 얘를 펼쳐서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소스 경로에서 저희 모든 작업한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펼쳐보시면은 테마랑 UDC랑 env.json 파일이랑 language.json 파일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이제 테마 폴더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테마 폴더 쭉 열어보시면 컨트롤즈 폴더 밑에 이렇게 part.res 파일들이 있어요. 컨트롤즈 파일 안에 있는 파일들은 엑스빌더 6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에 각각 하나의 컨트롤을 스타일을 적용할 수 있는 파일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각각 컨트롤들을 어떻게 스타일을 적용할 건지 각 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제가 button.part.res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이 파일을 열어서 엑스빌더 6에서는 클래스명이 CL이 붙어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퍼블리싱 포인트를 잡으셔서 퍼블리싱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스페이스 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스타일에 대한 속성들이 나타나게 돼요. 내가 만약에 뭐 컬러를 주겠다라고 하면은 CEO 입력하시고 엔터키 누르면 자동 완성되게 되고, 또 여기에서 컨트롤 키 누르시고 스페이스 키 누르시면 이게 지금 속성명이 컬러니까 이 컬러들이 이렇게 컨텐트 어시스트로 나타나게 돼요. 맨 밑으로 내리시면 색상 선택 눌러주시면은 컬러 피커가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컬러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도 컨텐트 어시스트 가능하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쭉 내렸을 때 클레오파트라 테마.res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시면 지금 위에 있었던 part.res 파일들이 모두 다 임포트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 part.res 파일 확장단은 컴파일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res 파일에다가 임포트를 시켜주셔야지만 배포 경로에 가서 보면 테마 폴더에서 보면은 CSS 파일로 컴파일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얘를 한번 열어볼게요. 보시면은 클레오파트라 테마.res 파일에다가 임포트를 시켰던 part.res 파일들이 각각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된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part.res 파일에다가 스타일 지정하고 res 파일에다가 part.res 파일을 임포트 시켜주면 하나의 파일,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UDC 폴더인데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저 디파인 컨트롤이라고 해서 엑스빌더 6에서 제공하는 컨트롤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을 조합해서 만들고 싶다. 공통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컨트롤들을 합쳐서 뭐 만든다라고 했을 때 이제 UDC를 만드셔가지고 UDC 폴더 아래에다가 반드시 생성해 주셔야 되고 파일을. 다음으로 env.json 파일 열어서 같이 한번 보면 이 env.json 파일은 런타임 환경 설정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 라이브러리나 외부 스타일 시트에 대한 URL 입력하셔서 여기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전역적으로 올라가서 외부 스크립트나 그런 것들 사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현재는 이 소스 경로 안에 있는 테마 폴더의 밑에 클레오파트라 테마.res 파일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이제 컴파일 되는 공간은 클레오파트라 테마.css니까 이 부분이 올라가게 되겠죠. 배포할 때. 다음으로 language.json 파일 같이 볼게요. language.json 파일은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다국어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국어 사용하실 때 여기에다가 입력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러면 저희 소스 경로에서 파일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소스 경로 누르시고 우클릭하셔서 New에 새 엑스빌더 6 파일 누르시면 파일명을 작성하라고 나오고, 저는 교육이니까 edu01이라고 짓도록 할게요. 넥스트를 눌러보시면 이제 템플릿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되고, 현재는 템플릿 폴더에 아무런 템플릿도 없기 때문에 그냥 넥스트 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러면 이제 스크린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게 돼요.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반응형 XY 레이아웃이라는 레이아웃이 있는데 파일 프리셋마다 배치를 다르게 하거나 뭐 컨트롤을 숨긴다거나 그럴 수가 있어서 이렇게 디폴트 스크린 사이즈랑 그 다음에 태블릿 사이즈랑 모바일 사이즈 이렇게 세 개를 디폴트로 저희가 제공하고 있고 뭐 추가 버튼 누르셔서 원하는 너비나 높이 지정하셔서 새로운 크기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전 아직 레이아웃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으니까 디폴트로 선택하고 피니시를 해서 새 엑스빌더 6 파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CLX 파일이랑 JS 파일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생성된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소스 경로에서는 이 CLX 파일이랑 JS 파일 두 파일이 있고 배포 경로를 열어서 보시면 edu01.clx.js 파일 이렇게 하나의 파일로 컴파일 된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JS 파일을 연다라고 하는 거는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한다라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스크립트에서 작성한 스크립트가 JS 파일에 저장되는구나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파일을 여실 때는 그냥 CLX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열어주시면 이렇게 하단에 탭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스크립트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해도 JS 파일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CLX 파일 클릭하셔서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스크립트를 작성하시는 걸 권장드려요. 그다음에 파일을 복사할 때도 CLX 파일이랑 JS 이렇게 두 파일 같이 파일을 이동한다거나 복사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파일 생성하면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편집기 뷰가 나타나게 되고 편집기 뷰에는 4가지 탭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디자인 탭과 스크립트 탭과 소스 탭과 미리 보기 탭 이렇게 4개의 탭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각각 탭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좌측 하단에 보면은 팔레트 뷰라고 이렇게 컨트롤들이 엑스빌더 6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이 컨트롤에서 버튼 컨트롤을 쭉 내려보시면 메뉴 밑에 보면 아마 버튼 있을 거예요. 더블 클릭하고 그냥 그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서 마우스를 움직여 보시면 마우스 옆에 버튼 컨트롤이 같이 따라다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공간에다가 클릭해서 두게 되면 디폴트 사이즈로 버튼 컨트롤이 추가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한 번 더 컨트롤에서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 탭으로 마우스 가져오셔서 이번에는 내가 원하는 크기로 지정해 보도록 할게요. 클릭한 상태에서 떼지 말고 마우스 떼지 말고 드래그 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버튼 컨트롤이 같이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원하는 크기를 지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마우스를 떼주시면 돼요. 만들었던 컨트롤 그냥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 하셔가지고 원하는 위치로 또 이동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디자인 탭은 엑스빌더 6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을 배치하는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크립트 탭 클릭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JS 파일에 저장이 되고 여기에서는 스크립트를 작성하는 공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엑스빌더 6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트롤의 뭐 API라던가 아니면은 여기에서는 뭐 윈도우 점 해보시면 윈도우에 대한 컨텐트 어시스트도 똑같이 받아보실 수가 있어요. 이 스크립트 탭에서는 ES5 문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스 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소스 탭은 XML 파일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거는 디자인 탭에서 방금 전에 제가 버튼 2개 배치했죠. 그 다음에 이따가 할 모델 뷰에서 데이터 컨트롤들 추가했을 때 XML 소스로 컴파일 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재는 제가 버튼 2개를 이렇게 CL하고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서도 똑같이 value, 버튼의 값을 변경할 수 있는데
밸류를 버튼이라고 변경하고 디자인 탭으로 다시 이동하면 제가 방금 전에 바꿨던 밸류가 똑같이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소스 탭에서 이렇게 밸류나 뭐 다른 속성들의 값을 변경하기보다는 디자인 탭에서 변경하는 것을 권장드려요. 여기서는 문법 오류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소스 탭은 그냥 XML 파일이구나 라고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수정하는 거는 권장드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미리 보기 탭 한번 열어볼까요?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한 거랑 그 다음에 스크립트 탭에서 각 컨트롤에 뭐 이벤트를 달았다거나 그런 거를 간단하게 브라우저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미리 보기 탭 눌러서 브라우저에서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 미리 보기 탭에서도 하단에 보시면은 지구본 모양이 있어요. 이 지구본 모양 클릭해 보시면 현재 디폴트로 설정되어 있는 외부 브라우저 창이 열리게 돼요. 이거 바꾸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에서 브라우저 입력하시면 여기 제너럴의 웹브라우저에서 브라우저 변경할 수 있으니까 변경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디자인 탭에다가 그리드라는 컨트롤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잘 못 찾겠다라고 하면은 이 팔레트에 보시면은 여기 검색할 수 있는 창 있으니까 여기에서 그리드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드 똑같이 더블 클릭해서 디자인 탭에다가 배치를 해볼게요. 배치한 그리드를 더블 클릭을 해보세요. 소스 탭 옆에 보면은 그리드 GRD1이라는 탭이 하나 추가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드를 편집할 수 있는 에딧 모드로 이동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드는 특수한 컨트롤이라 그리드를 편집할 수 있는 편집기 뷰를 따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도 기억해 주시면 되고 이 부분은 그리드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각각 컨트롤의 속성이 뭐가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보면은 프로퍼티즈 뷰라는 탭이 하나 있어요. 이 탭 안에 있는 6가지 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디자인 탭에서 저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바디를 클릭한 상태에서 일반 탭을 보시면 여기 루트 컨테이너라고 나오게 돼요. 현재 이 최상위 바디를 저희는 루트 컨테이너다라고 불러요. 컨트롤이 아니라 컨트롤 바깥의 영역, 바디 영역을 클릭한 상태에서 일반 탭의 속성을 보면 루트 컨테이너라고 나오게 되고 루트 컨테이너도 각각의 속성들이 존재하게 되고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앱이라고 되어 있고 앱 타이틀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앱은 이 CLX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CLX 파일 하나가 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이 파일의 타이틀, 제목을 지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제목은 디폴트로 파일명과 동일하게 작성이 돼요. 맨 처음에는. 근데 이제 이 파일명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때 이 파일명만 봐서는 어떤 파일인지 모르니까 작성해 주면 저장해 보시면 프로젝트 익스플로러에 보시면 CLX 파일 옆에 제가 방금 전에 타이틀로 작성했던 조회용 파일이 똑같이 텍스트로 나오게 돼요. 따라서 이 CLX 파일 옆에 이 타이틀만 보고 이 CLX 파일이 어떤 파일이구나 라는 거를 다 같이 공유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앱 타이틀은 이 CLX 파일의 제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키 누르시고 쉼표 키를 눌러주시면 앱 열기라는 창이 나타나게 돼요. 여기에서 제가 조회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그리드 조회하면 그다음에 그리드 실습 보면은 여기 타이틀이 없는데 밑에 앱 주석에 보면은 조회라는 텍스트가 있고 방금 전에 또 제가 만들었던 edu01.clx 파일은 앱 타이틀의 조회라는
텍스트가 있어서 서치가 된 거겠죠. 이렇게 타이틀, 앱 타이틀로 지정하면은 앱 타이틀을 지정하면 앱 열기를 통해서 CLX 파일을 검색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앱 열기 단축키는 루트 컨테이너에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여기에 단축키가 다 작성되어 있어요. 이 단축키 참고하셔서 앱 열기 눌러주시면 되고, 그래서 CLX 파일이 앱이라고 생각한다고 저는 말씀드렸고, 제가 방금 전에 추가했던 버튼 컨트롤 클릭한 다음에 일반 탭을 보시면 버튼으로 변경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버튼에 존재하고 있는 속성들이 나열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값 부분에 보시면은 회색으로 된 부분이랑 그 다음에 검정색으로 된 부분이 있어요. 이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지금 비지블을 제가 더블 클릭했는데 true하고 디폴트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true하고 false 이렇게 불린 값이 있죠. 현재는 디폴트 true를 제가 세팅을 되어 있어서 얘는 지금 현재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그냥 true라고 지정했을 때는 제가 비지블을 디폴트 true가 아니라 그냥 true를 선택했더니 검정색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디폴트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때는 회색으로 보이게 되는 거고, 사용자가 직접 값을 변경했을 때는 검정색으로 보이게 된다. 디폴트로 되어 있을 때는 기본값이기 때문에 얘를 기본값으로 돌릴 필요가 없죠.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변경했던 비지블에 그냥 true로 지정했을 때는 X표 위로 마우스를 올려주시면 기본값으로 복귀라는 툴팁이 나타나게 되고, X 표시 누르면 그럼 디폴트 true로 지정된 거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죠. 버튼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이제 value라는 속성, 이 버튼의 텍스트를 바꾸는 작업을 제일 많이 하겠죠. value 속성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점점점 버튼 하나 나타나게 되고, 현재 여기에서 버튼의 값을 변경해 주셔도 되는데 점점점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밸류 속성 편집이라는 창이 나오게 돼요. 저는 여기에서 두 줄로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셔서 이 버튼의 밸류 속성, 제가 현재 버튼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에다가 입니다 라고 이렇게 따로 두 줄로 입력을 해서 두 줄로 밸류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니면 버튼의 밸류는 그냥 버튼 컨트롤을 디자인 탭에서 더블 클릭하셔도 버튼의 밸류 속성을 편집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처음에는 잘 모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속성을 변경하는 거니까 프로퍼티즈 뷰에서 일반 탭의 밸류 속성 더블 클릭해서 값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저는 버튼 컨트롤 클릭한 상태에서 다음 스타일 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 스타일도 똑같이 버튼 컨트롤을 제가 클릭한 상태에서 스타일 탭을 눌러서 버튼 컨트롤에 존재하는 스타일로 설정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버튼에는 아이콘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 스타일이라는 게 따로 있고, 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가 아니라 레프트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텍스트 얼라인의 값을 더블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레프트도 있고 센터도 있고 라이트도 있죠. 레프트로 변경하면은 디자인 탭에서 버튼의 텍스트가 왼쪽으로 정렬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컬러를 바꾸고 싶다라고 하면은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점점점 버튼 누르면 컬러 피커가 나오게 돼요. 컬러 피커를 뭐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빨간색으로 변경하고 OK 눌러주면 디자인 탭에 버튼의 텍스트의 컬러가 빨간색으로 변경된 것도 똑같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스타일 탭에서 중요한 건
저희가 아까 전에 파트.레스 파일에서 각각 컨트롤에 대한 스타일을 적용시킨다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서 적용한 스타일보다 스타일 탭에서 적용한 스타일의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따라서 퍼블리셔 분들이 각각 컨트롤을 예쁘게 퍼블리싱 해주셨는데 화면에 하나의 컨트롤만 다르게 스타일을 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클래스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각각 속성을 변경하면은 내가 스타일 탭에서 변경한 속성이 화면에서 우선순위가 더 높다라고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다음으로 레이아웃 탭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디자인 탭에서 루트 컨테이너 이 바디를 클릭하시고 레이아웃을 보면은 레이아웃 탭 보면은 XY 레이아웃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XY 레이아웃은 엑스빌더 6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일을 생성했을 때 기본적으로 XY 레이아웃으로 파일의 레이아웃이 지정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루트 컨테이너 눌렀을 때는 XY 레이아웃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각각의 컨트롤들을 한번 클릭한 상태에서 레이아웃 탭 보시면 값이 계속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레이아웃 탭도 다른 일반 탭이나 스타일 탭과 동일하게 내가 선택하고 있는 컨트롤의 레이아웃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벤트 탭으로 넘어갈게요. 이벤트 탭을 넘어가면 제가 현재 버튼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서 버튼 컨트롤을 클릭한 상태에서 이벤트를 보면은 버튼 컨트롤에 존재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나열된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이번에는 제가 그리드를 클릭하고 이벤트를 보면은 또 그리드에 존재하고 있는 이벤트들이 나열된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추가하는 방법은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디자인 탭에서 버튼 컨트롤 클릭해서 우클릭하시면 이벤트 항목이 존재해요. 이 이벤트 항목에서 내가 원하는 이벤트 찾아서 클릭하면은 스크립트 탭으로 넘어갈 수 있고 아니면은 이벤트 탭 컨트롤 클릭한 상태에서 이벤트 탭에 보면은 여기 클릭 이벤트라고 있죠. 이 클릭 이벤트를 더블 클릭해 보실까요? 그러면 저처럼 스크립트 탭으로 이동을 하면서 버튼 컨트롤에 대한 클릭 이벤트 메소드가 자동으로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초록색 아이콘에 보면은 조그맣게 버튼 아이콘 보이고 얘를 클릭하면 다시 디자인 탭으로 이동하면서 내가 현재 연결되어 있는 컨트롤로 다시 선택을 해주면서 어떤 컨트롤에 대한 이벤트인지를 확인시켜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스크립트 탭에서 저는 제가 원하는 메소드를 이벤트로 연결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하나 메소드를 만들어 볼게요. 이 테스트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제가 다시 디자인 탭으로 와서 이번에는 좀 더 위에 있던 조그마한 버튼에다가 클릭 이벤트에다가 값을 더블 클릭하면은 현재 스크립트 탭에 존재하고 있는 메소드들이 나열이 되게 되면서 제가 방금 전에 만들었던 테스트라는 메소드도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조그마한 버튼에 대한 클릭 이벤트는 저는 테스트로 만들겠다 라고 하면은 똑같이 값에서 선택하시면은 클릭 이벤트 여기 더블 클릭해 보시면 제가 만들었던 테스트 메소드로 이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에서도 현재 제가 상단에 있던 버튼이랑 연결했으니까 얘도 클릭했을 때 상단에 있는 버튼으로 이동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추가하는 방법은 컨트롤에서 우클릭해서 이벤트 추가할 수도 있고
이벤트 탭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이벤트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 클릭 같은 이벤트, 이렇게 버튼에 보면은 클릭 이벤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벤트는 단축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버튼 누르신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시면 자동으로 클릭이라는 메소드가 생기게 돼요. 제가 일단 연결되어 있던 클릭 이벤트 삭제할게요. 그 상태에서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클릭 이벤트가 이렇게 메소드가 생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다음에 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행을 변경하는 이벤트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리드는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를 가장 많이 사용해서 그리드 클릭하신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셀렉션 체인지라는 이벤트에 대한 메소드를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 단축키는 우클릭해서 보시면은 이벤트에 클릭 보면은 여기 옆에 엔터라고 나와 있고, 그리드도 똑같이 이벤트에 보시면은 셀렉션 체인지 부분에 보면은 엔터 옆에 붙어 있어요. 엔터가 붙어 있으면 컨트롤 클릭한 상태에서 엔터 키를 누르면 해당 이벤트가 자동으로 생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사용자 속성은 이 컨트롤에서 존재하고 있는 속성들이 아니라, 엑스빌더 6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속성이 아니라 사용자가 직접 속성을 만들고 싶을 때 여기 추가 버튼 클릭하셔서 컨트롤 사용자 속성을 선택하시면 사용자가 직접 만든 컨트롤의 속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돔의 데이터 속성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돔 데이터 속성을 선택하셔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바인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래서 데이터를 외부에 있는 데이터 가져와서 값을 보여줘야 되는데, 일반 탭에서 있는 존재하고 있는 속성들의 외부에 있는 값 가져와서 매핑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동작이 이제 바인딩이라는 동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오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바인딩 탭에 대해서는 일단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화면 하단에 있는 어시스트 탭 클릭하신 상태에서 보시면은 5가지 탭을 제공하고 있어요. 화면 하단에 있는 어시스트 탭 눌러주시면 앱 주석이랑 스타일 시트랑 외부 스크립트, 그다음에 출판된 속성, 출판된 이벤트가 있는데, 일단 디자인 탭에서 루트 컨테이너를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 어시스트 탭을 볼게요. 이 앱 주석은 아까 전에 일반 탭에서 앱 타이틀을 작성했던 거랑 똑같이 이 앱 주석은 이 앱에 대한, 이 CLX 파일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입력하고 저장한 상태에서 다시 앱 열기를 해서 컨트롤, 쉬프트, 쉼표 키를 눌러서 여기다가 저는 교육이라고 작성해 볼게요. 그러면 제가 방금 만들었던 edu01.clx 파일이 조회가 되고, 앱 주석에 보면은 제가 교육이라고 텍스트를 입력했죠. 그래서 교육이라는 단어를 입력한 이 앱 주석도 앱 타이틀과 동일하게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앱 타이틀과 앱 주석에다가 값을 작성하면 앱 열기에서 검색해서 찾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스타일시트랑 외부 스크립트는 이 소스 경로 안에 있는 경로에 있는 스타일 파일이나 아니면은 외부 스크립트를 추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해당 파일, edu01.clx 파일만 사용하는 스타일이 있을 경우 여기 스타일 시트에서 우측에 보면은 이렇게 자물쇠 모양 있고, 자물쇠 모양을 클릭해 주시면 현재 소스 경로 안에 있는 파일들, 지금 현재는 part.res 파일만 존재해서 이 파일들만 나열이 되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뭐 이 파일을 내가 따로 추가해서 만든 파일인데 이 CLX 파일에서만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스타일 시트에서 추가를 하면 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외부 스크립트도 똑같이 이 해당 edu01.clx 파일에서만 외부 스크립트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소스 경로 안에 있을 경우 여기서 뭐 추가 버튼 눌러가지고 추가할 수 있다. 반드시 소스 경로 안에 있는 것만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출판된 속성이랑 출판된 이벤트, 이 부분은 이제 UDC를 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데, 이 edu01.clx 파일이 하나의 앱이라고 말씀드렸고, 이 앱은 다른 앱에서 불러와서 같이 사용할 수가 있어요. 부모 앱이 있고 그 부모 앱에서 이 edu01이라는 clx 파일을 안에다가 인베디드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이 해당 edu01.clx 파일에 있는 뭐 속성이라던가 이벤트를 사용하고 싶을 때 출판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출판된 속성이랑 출판된 이벤트는 이따가 UDC를 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어시스트 뷰까지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우측 상단에 있는 아웃라인 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아웃라인 뷰는 현재 디자인 탭에 배치되어 있는 컨트롤들을 프리뷰로 조그맣게 볼 수도 있고, 내가 배치를 한 순서대로 아웃라인 뷰에 나타나게 되고, 이 배치된 순서가 탭 인덱스를 지정해줘서 버튼 1에서 탭 키를 눌렀을 때 버튼 2로 이동하게 되고, 버튼 2에서 탭 키를 눌렀을 땐 그리드로 이동을 하게 돼요. 버튼 1 누르고 탭 키 누르고 그리드 컨트롤로 이동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아웃라인 뷰에서 이 그리드 컨트롤을 컨트롤 키 누르시고 키보드 상향 키 눌러주시면 이렇게 순서를 변경하실 수 있어요. 아니면은 우클릭 하셔가지고 순서 변경해서 똑같이 여기에 있듯이 앞으로 가져올 건지 뒤로 보낼 건지 탭 인덱스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저는 버튼 1이라는 컨트롤 다음에 버튼 2로 이동하고 싶어서 버튼 1, 버튼 2 그리드 순서대로 아웃라인의 배치 순서를 이렇게 지정했어요. 이 상태에서 디자인 탭의 상단에 보셔도 지구본 모양 똑같이 있거든요. 이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시면 외부 브라우저로 이동을 하게 되고, 버튼 1을 클릭한 상태에서 탭 키를 누르면 두 번째 버튼입니다라는 컨트롤로 이동한 거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드로 이동하게 되겠죠. 탭 키 누르면. 그리드는 포커스를 받을 수 없어서 이렇게 파란색으로 똑같이 나타나지 않는 거고, 버튼입니다 컨트롤에서 이 버튼 컨트롤에서 저는 Shift 탭 키를 누르면 이전 컨트롤인 버튼으로 이동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커멘트는 여기다가 제가 버튼 1을 입력할게요. 커멘트에 버튼 1 입력하고 디자인 탭에서 상단에 있는 버튼에다가 제가 마우스를 올렸더니 툴팁으로 버튼 1이라는 툴팁이 나타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 커멘트에다가 작성을 하면은 디자인 탭에서만 툴팁으로 각각의 컨트롤에 대해서 툴팁으로 지원받을 수 있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이 눈 모양을 체크하면은 디자인 탭에서 내가 배치했던 컨트롤이 사라지는 거, 보이지 않게 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 다시 저는 체크 해제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자물쇠 모양을 체크해 볼게요. 자물쇠를 클릭한 상태에서 체크한 상태에서 디자인 탭에서 다시 버튼 1을 누르려고 해도 클릭이 되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물쇠는 디자인 탭에서 선택할 수 없게 하는 거라고 기억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아웃라인에서 변경했던 뭐 툴팁이라던가 비지블이라던가 이네이블 처리는 디자인 탭에서만
변경 가능한 거고 브라우저에서는 눈 모양을 체크하고 브라우저를 열어도 이 버튼이 보이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러면 브라우저에서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컨트롤의 속성을 변경해야 되는 거니까 일반 탭에서 뭐 버튼의 비지블이라던가 툴팁을 나타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버튼의 툴팁 속성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이네이블 처리한다거나 리드 온리 처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일반 탭에서만 이 해당 컨트롤의 속성을 변경해야지 브라우저에서 보이거나 뭐 보이지 않거나를 설정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 아웃라인 뷰에 있는 거는 디자인 탭에서만 변경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